예, 첫 번째 시간에서 글로벌 증시의 흐름을 쭉 놓고 빠르게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 내용이 좀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분명히 계실 텐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 815TV에서 항상 교육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참여하셔서 좋은 교육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두 번째 시간에는 역시 맞추어서 갖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설명드린 내용과 접목을 시킬 건데요.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될 수 있는, 관심을 받고 있는 업종과 종목입니다. 그래서 나스닥 지수를 맨 앞부분에 보여드렸었는데 두 번째 시간에는 종목 차트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굉장히 시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한번 놓고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플 컴퓨터입니다. 애플 컴퓨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 들어서 또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죠. 그래서 이쪽 맨 바닥 부분에 수정 주가를 제가 못 갖고 나왔는데요. 이 부분이 주식 분할 때문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액면 분할이라고 하지만은 글로벌 시장에서는 액면이 없어요. 무액면이기 때문에 주식 자체를 그냥 분할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칼 아이칸이 계속적으로 요청을 한 부분, 배당을 증가시켜라, 그리고 주식을 분할을 해라. 이러한 것을 받아들여서 작년도에 2014년도 6월 달에 주식 분할을 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40%의 상승이 나왔어요.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됐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엑슨모빌이,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굴뚝주가 강세, 공화당 정부가 들어설 때에는 엑슨모빌이 시가총액 1위로 올라서는 경우가 많고, 민주당 정부에서는 이렇게 IT 종목군들이 많은 상승 탄력을 내주는데, 시가총액 기준에서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습니다. 1, 2위 왔다 갔다 하던 것이 작년 이후에 추가적인 급등, 또 올해까지 연동이 되면서 애플의 시가총액이 지금 무려 810조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될 부분인데, 왜 그러냐면은 그만큼 애플 플러스해서 IT주들의 강세가 굉장하다.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 지수도 굉장히 치고 올라가는 부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그 강도가 상당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엑슨모빌 자체 시가총액 대비해서 지금 거의 2배에 달하고 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물론 중국에서 상장되는 또 그런 종목군들이 시가총액 1위로 올라설 수 있습니다. 2007년, 8년, 9년 이러할 때 중국의 차이나 모비스 같은 경우가 어마어마한 그 시가총액을 자랑했었죠. 글로벌 시장에서 1위까지 올라왔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은 조금 페트로차이나 같은 경우는 조금 거품이 좀 빠져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애플의 거품이라기보다는 실적이라든가 자산 가치 이런 부분이 표출된 겁니다. 결론적으로 애플 컴퓨터가 이렇게 글로벌 시장에서 강세를 띠고 미국장에서 강세를 띠고 나스닥을 이끌어 왔다라고 한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해석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맞습니다. 나스닥 지수의 대략 한 50% 가까운, 정확히 따진다면 한 47%에 달하는 비중이 IT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도 한번 놓고 보실 수가 있겠죠. 나스닥 쪽의 지수의 흐름과 애플 컴퓨터의 최근입니다. 14년 이후에 주식 분할 이후에 흐름이 되겠는데 두 가지를 놓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애플 컴퓨터와 IT주들이 나스닥 지수를 이끌었다. 거의 똑같이 움직이죠. 그래서 이끌었다라는 부분으로 놓고 보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부분은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의 기준이 되겠습니다만 시장이 갈 때 주도 종목은 시장 대비해서 월등한, 그래서 최소 1.5배에서 2배 정도, 국내 증시 기준입니다. 그 정도의 상승 탄력을 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나스닥 지수가 16% 상승할 때 거의 2배 정도 애플 컴퓨터가 더 상승을 했죠. 긴 기간으로 놓고 보면 어마어마한 차이긴 합니다만 교육 기준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놓고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된다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될 부분이 어느 겁니까?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강세를 띠고 있다? 그렇다면 국내 시장에서도 추가적으로 강세를 띨 수 있는 업종, 어떤 업종이 될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IT 업종에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혹자들은 애플 컴퓨터가 강세를 띠는 만큼 삼성전자의 실적이 좀 둔화될 수 있다라는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만 또 그러한 실적이 조금 나았었죠. 그래서 핸드셋 부분에 있어서의 실적이 조금 부담스럽게 표출이 됐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어떻습니까? 삼성전자의 포트폴리오 구성이 완벽하기 때문에 핸드셋에서 실적이 조금 악화된다라고 한다면, 조금 악화된다고 한다면요. 그렇다면은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쪽에서 실적을 전부 커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T 쪽을 전체를 같이 보셔야지 따로 너무 경쟁으로 치우치거나 한쪽은 치킨 게임으로 져서 무너져 내린다. 이렇게까지 해석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증시에서 IT 전기전자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 같이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기전자 업종 전체 비중이 25% 정도, 맨 윗줄에 있는 25.61%. 그러니까 약 반올림 하면 26%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28%는 뭐냐? 이것은
우리나라 전체가 23개 업종 정도로 분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23개 업종 분류 중에서 5개 업종을 빼고 나면은 나머지 18개 업종을 합쳐봐야 28%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14.15%가 서비스 업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것은 좀 의아해하실까 봐 설명을 드린다면은 지주사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중이 좀 높은 겁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나면은 뭐 가장 중요하게 놓고 볼 부분은 25.61%의 IT 비중, 전기전자 업종의 비중을 정확히 놓고 보셔야 되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간다라고 한다면 이쪽 업종이 끌어당겨주지를 못한다면 갈 수 있겠습니까? 가야 됩니다. 가서 시장을 당겨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같이 놓고 보실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기전자 업종의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들의 비중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삼성전자 비중이 월등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가져야 IT가 가고 IT가 가야 시장이 간다? 그렇게 된다면 애플처럼 애플이 어떻습니까? 전체 글로벌 시장의 시가총액 1위 업체인데 어마어마한 상승 탄력을 나타냈죠. 그런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삼성전자도 절대 버겁지 않다. 당연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시가총액이 많이 올라와서 10% 비중까지 되고 있습니다만 전기전자 업종 기준에서요. 이 정도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의 상승 여력은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같이 놓고 보면서 종목과 시장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전에 요거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앞선 부분에 있어서 미국의 IT가 가고 미국의 나스닥이 가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가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불만족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한 번 더 놓고 보시면 되겠죠. 뭐 금리 부분은 설명을 미리 드렸었고요. 원달러 환율 놓고 보시게 되면은 맨 왼쪽 어떻게 됐습니까? 2003년도입니다. 2003년도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전에 글로벌 증시가 급등이 나올 때 국내 증시도 상승이 나왔어요. 어느 정도 올라갔죠? 512포인트에서 900포인트 중반까지. 근데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전기전자 업종 같은 경우가 그때 시장을 견인을 하면서 시장 대비해서 1.5배에서 2배 정도의 상승 탄력이 나와줬다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흐름 놓고 보시면요. 이 검은색 선의 기준이 뭐냐면 1140원 정도의 환율입니다. 1140원 정도의 환율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그 위에서 움직일 때는 전기전자 업종의 흐름이 어떻다고요? 상당히 탄력을 받았단 말입니다. 물론 이러한 구간에서는 리먼 브라더스 문제가 터지고 그리고 나서 이상 급변동의 환율이었고요. 지금의 경우에는 설명드리는 부분은 환율이 어떻게 된다? 1140원 위쪽 라인에 있게 되면은 확실하게 전기전자 업종에서의 흐름은 굉장히 강해졌다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놓고 보셔야 되겠습니까?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을 단행하겠다 한다 이 표현이 된다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환율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방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걱정될 수 있는 부분은 위로 너무 가파르거나 혹은 아래로 너무 가파랐을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전체 시장에 대해서. 하지만 지금 정도의 환율 정도 유지를 해주고 조금만 더 위로 올라서 준다면은 수출주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전기전자 업종을 놓고 보시라는 거고요. 그중에서도 삼성전자 꼭 놓고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삼성전자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월봉 차트 놓고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부분에서 뭐 중요한 부분은 없어요.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애플과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의 기준도 시장을 견인할 때 혹은 시장이 상승 랠리가 나올 때에는 시장 수익률 대비해서 1.5배에서 2배 정도 수익률이 분명히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설프게 어설픈 업종에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확실한 쪽에 시세를 기대를 해보시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여기서도 같이 놓고 보시게 되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삼성전자의 시세 부분과 그리고 삼성전자의 수급 부분입니다. 유통 물량 그다지 많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들은 지속적으로 물량이 뺏겼는데 지금 정확히 놓고 보시면 2011년도에 고점을 찍은 이후에 그 이후로는 계속 멈춰져 있어요. 그죠? 오히려 주가는 멈춰져 있고 개인들 지분은 조금 더 뺏겨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이 구간 동안 어떻게 됐죠? IT주들이 갔고 미국 금리 올리기 전에 미국 증시가 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금리 부분에 대한 해석 부분, 또 환율 부분에 대한 해석 부분 다시 하시면서 삼성전자 기준 잡으시고요. 마지막으로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애플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애플 같은 경우에 주식 분할을 했다 그랬죠. 7대1로 주식 분할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40%의 급등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지금 800조라는 건데 800조 이전에 40%의 급등이 나와서 그런 흐름이 나왔다는 것을 꼭 염두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어떻게 돼 있죠?
정부 정책에 대해서 같이 친화적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거? 배당이라든가 자사주 매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또 외국인들의 그러한 요구사항이 되겠죠. 외국계 투자자들의 요구사항으로 자사주 매입, 배당 뭐 이런 부분을 계속 확대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것은 뭐 삼성전자에서 거의 아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다음 주에 제가 한번 갖고 나올 거예요. 어떤 거요? 액면 분할에 대한 화두가 계속해서 지금 시장에 노출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부분 관심을 꼭 가지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만 말씀드리면 좀 지겹잖아요. 딱딱하고. 그래서 하이닉스 부분 짧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닉스는 뭐 예전에 기준을 잡으면 국민주였죠. 맨 끝에 원래는 480원 돼 있어요. 그래서 감자 직전에 이제 마지막 물량 털기, 채권단 물량 털기 기준이 되는데 어찌됐건 그 이후에 감자를 내서 뭐 3,000원대 주가부터 해서 어마어마하게 올라와 있죠. 사실은 제가 2006년 정도부터 해서 가지고 나오려고 했는데 뭐 결론적으로 지금 놓고 보시게 되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흐름과 SK 하이닉스의 주봉 차트는 2006년 이후에 놓고 보시면은 거의 똑같이 움직입니다. 이 퍼센테이지 때문에 조금 정신이 사납다 하시면은 뭐 종가 선 차트로 한번 놓고 보시면 되는데요. 2006년 이후에 어느 정도 하이닉스 주가가 본궤도로 올라섰을 때의 그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의 흐름은 거의 찍어다 놓은 것처럼 거의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무엇이냐면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 부분이 어떻게 돼 있어요? 삼성전자 부분이 핸드셋 부분에 있어서의 시장 점유율이 20%대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소폭 감소가 됐죠. 그 부분을 이겨내줬던 부분이 어디라고요? 반도체 부분입니다. 역시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업황의 긍정적인 시세 흐름을 타고 올라선 부분이고요. 애플이 시가총액 800조까지 올라서는 그러한 밑바탕에는 역시 반도체 산업 부분의 발전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흐름이 지속적으로 연동될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이라고 한다면, 위치라고 한다면 역시 SK 하이닉스 보셔야 됩니다. 예전에 저가일 때는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다가 최근 많이 올랐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가지시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차트 한번 놓고 보시죠. 어떻게 돼 있는지. 차트 놓고 보시게 되면요. 개인들 수급 여기도 역시 표시는 안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얼마 정도 뺏겨 있냐면요. 주식수 기준으로 1억 4천만 주 정도. 그러니까 20% 정도에 달하는 물량을 개인들이 뺏긴 상태입니다. 왜? 그만큼 업황이 개선돼 있고 하이닉스 자체의 실적이 개선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주가 부분은 이렇게 올라서긴 했습니다만 중간중간에 놓고 보실 때 이러한 조정폭들이 있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도 뭐 이렇게 꼬리를 길게 달고 내려오는 경우도 있었고요. 가장 최근에 있어서도 수급은 매집 수급 정체되어 있고 손바뀜이 있는데 주가 부분 어떻게 됐습니까? 눌려 있는 폭이 있었다. 따라서 지금 전기전자 업종에 이런 종목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하이닉스처럼 시세를 뿜어낼 수 있는 종목이 뭐 삼성전기도 매집이 돼 있고요. 뭐 LG 이노텍도 매집이 돼 있고요. 그 밖에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의 9개 종목이 대부분이 지금 매집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전자 업종 자세히 관찰하시고 연휴 이후에는 꼭 공략 대상으로 주요 포트폴리오 종목으로 설정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 시간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